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도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웬만한 사각형은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각형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죠? 남아있는 사각형 바로 누구냐?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자, 근데 이 사다리꼴 정의가 원체 간단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만 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상황에서 이 나머지 대변, 한 쌍의 대변이요, 워낙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원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성질이라고 부를 만한 게 특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다리꼴 중에서도 좀 유독 관심 갖게 되는 사다리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자, 등변 사다리꼴 정의를 보면 좀 재밌는데 아랫변에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요걸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름 자체 등변이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변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의 자체는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변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게 좀 큰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한 쌍의 대변이 이렇게 평행한 모양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아랫변에다가 끝각의 크기가 같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너하고 크기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 요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름에 하필 등변이 들어갈까? 그리고 이런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요걸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밑각의 크기가 같다까지 표시를 해놨고요. 자, 보조선을 그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요 변 AB와 평행하면서 요 D를 지나는 요런 보조선을 그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보조선은 이미 평행하고 있는 보조선입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이니 당연히 요 아랫변 윗변도 평행하고 있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요 우리 교점을 ABCDE라고 잡아보면 사각형 ABCD가 눈에 보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평행하죠. 그러면 너희는 평행사변형이겠네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평행하다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요, 누구의 크기를 좀 유심히 볼 거냐? 요 동그라미 각의 크기를 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행한 선에 대하여 동의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 또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눈에 들어오는 삼각형 바로 DEC가 눈에 들어오죠. 요 삼각형 밑각의 크기가 같아져 버렸습니다. 어머나, 삼각형 DEC 너는 이등변 삼각형이로구나.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당연히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DC의 길이가 D하고 같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이 또 평행사변형이다 보니 두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므로 AB하고 DE도 역시 같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 DC랑 AB랑 너하고 너 요거 두 개가 길이가 서로 어땠구나? 같았구나. 요렇게 해서 이 등변 사다리꼴에 등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등변 사다리꼴, 그래요, 변의 길이가 같다. 내용은 많지만 정의에서는 이제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요걸 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주의하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질을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을 또 이렇게 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게 크기가 같다는 건 잠깐 지우고요. 요렇게 대각선을 그려놓고 우리가 삼각형 누구를 볼 거냐면요, A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DBC를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요, AB하고 DC 요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건 위에서 언급드렸습니다. 그쵸? AB랑 DC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은 BC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각 B하고 각 C는요, 이미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에 입각해서 당연히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들은 두 개의 변행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았으니까 SAS 합동 조건에 의하여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응되는 각의 크기,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싹 다 같으니 결론입니다. 이 친구 대응되는 이 대변이래요. 대각선이 길이가 서로 어떨 거다?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AC랑 BD의 길이가 같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따로 정리되지 않겠지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응되는 각이 여기가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 친구 또 누가 크기가 또 이 방식을 또 해서 합동을 보면요, ABD하고 또 ACD 요 두 개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합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SSS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거든요. 그래서 또 대응되는 요렇게 크기가 같은 각을 표현해주면 결론이 너랑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너랑 크기가 또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삼각형 보이시죠?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잡으면 OAD 그리고 삼각형 OBD, OBC군요. OBC.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D하고 AO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OB하고 OC 당연히 너도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해 드리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진 않지만 등변사다리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아주 써먹을 일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변사다리꼴의 성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각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싹 다 지금까지 배웠던 사각형들을 한번 어떤 관계가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놔봤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최초의 사각형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각형에 특정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끔, 요렇게 딱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끔 주어지면 이 도형은 사다리꼴이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요, 나머지 한 쌍이 다시 뭐 하면 됩니까? 그쵸? 평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90도, 즉 직각이 되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직사각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요, 여기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하고 같다는 것도 이미 학습을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선생님이 같은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만납니까? 수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에서 마름모 조건이 들어오면 정사각형이 되니까 요 조건이 똑같이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리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필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려가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어요. 바로 이름이 좀 깁니다.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요게 주인공이에요.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어떤 사각형들에 대한 변의 중점들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그럼 이게 어떤 사각형이 나오느냐? 총 6가지를 선생님이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 그냥 아무 의미의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변들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 주황색으로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이 과연 도대체 뭐가 될 거냐는 건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증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결론을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신기하죠? 아무런 조건이 성질이 없는 임의의 사각형에 변들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에서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요 사각형. 자, 요게 뭘까? 자, 이것도 동일하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정답이 똑같아요. 복사.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요번에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각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자, 너는 뭘까? 느낌이 옵니까? 그래요. 마름모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반대로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한번 쓱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 굉장히 느낌 딱 바로 오지 않습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각변의 중점도 연결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각형, 자, 요거는 이제 또 정사각형이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모든 성질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정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배운 요 등변 사다리꼴, 자, 이 친구 각변의 중점을 또 연결해서 만든 요 친구 사각형, 자, 요게 조금 특별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하기가 힘들지만 결과는 마름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하면은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전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많은 성질들이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사각형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또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구별하시면 사각형들이 좀 많았긴 했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연습하세요.